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건강기능식품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봤거든요.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?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드셔보셨던 국민 베스트 3. 오메가3. 몸 안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, 그래서 필수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필수 지방산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중 한 70% 정도만 오메가3 지방산이고 나머지는 이제 잡다한 성분이에요.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면, 정말 순도가 높다면 이것을 냉동실에 이렇게 넣었을 때 차갑긴 한데 안에 있는 그 불포화 지방산이 얼까요? 안 얼어요. 얼지 않겠죠.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덜 얼은, 그러니까 얼지 않은 그 불포화 지방산, 오메가3 지방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순도 높은, 그러니까 함량이 높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종합 비타민. 비타민은 부족해도 몰라요. 그러니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잘 몰랐다가 점점 그 부족증이 심해지게 되면요. 각각의 비타민마다 다 결핍증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비타민이 한꺼번에 모자란다. 그럼 뭐 탈모에다가 뭐 관절염에다가 골다공증까지, 그리고 심해지면은 이제 암까지 유발되는 작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비타민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비타민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비타민 B. 5종? 비타민 B군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B1번, 비타민 B2번인데 이 두 가지도 굉장히 부족해요. 그러니까 비타민 B1번, 2번, 6번, 9번, 12번은 꼭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, 물론 비타민 B3번, 5번 다 중요해요. 그러니까 대체로 비타민 B군은 뭐 비복합 영양제 이러면은 이것들은 어느 정도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긴 되거든요. 그렇더라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1번, 2번, 6번, 9번, 12번이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. 자, 다음은 비타민 E. 천연 성분을 봐야 됩니다. 비타민 E는 천연과 합성이 약간 구조가 달라요. 그래서 가능한 하면 천연의 이제 비타민 E를 이제 구입해서 드시는 게 좋다는 건데, 토코페롤이라고 보통 써 있거든요. 근데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가 써 있어요. 근데 천연인 경우에는 보통 그 토코페롤 앞에 D나 DL자가 써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천연을 드시는 게 좀 좋겠고,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A의 무엇을 봐야 될까요? 최소한만? 이게 무슨 뜻인가요? 비타민 A를 언제 쓰느냐 하지만 우리가 영양제로도 먹지만은 여드름 치료제로도 쓰거든요. 이제 그런 모든 상황에서 주의를 하고요. 게다가 이제 남편이나 또 가족이 담배 핀다 그러면은 뭔가 좀 항산화제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베타카로틴, 비타민 A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, 오히려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A를 함부로 섭취할 경우에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비타민 A는 웬만하면,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A를 영양제로 막 섭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. 좀 최소, 그러니까 일일 권장량 이하, 남자는 뭐 750 마이크로그램 이하, 여자는 650 마이크로그램 이하 정도 돼서 소량으로 돼 있는 비타민 A를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자! 장에 좋으려고 뭐 면역력 좀 강화시키자 하고서 이제 고가의 유산균을 먹었는데 네.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잖아요. 그럼 위에서 산성,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가 되는데요. 이 위산이 정말 강하고 센 아이예요. 그래서 위산이 유산균을 정말 사면시켜버리고 죽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먹었으면 대장까지 가야만 유산균은 유산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, 사실 유산균이 대장까지 전달돼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평균적으로 한 10%밖에 안 된다고 해요. 유산균도 생물이니까 똑같아요, 생명체니까. 얘가 먹고 살려면 먹어야 돼요. 맞아요. 살려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거든요.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충분하게 공급해줬을 때 그 유산균 한 마리가요, 무려 2,500마리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마리가 2,500마리가 된다는 거죠. 안 믿어지시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음식 중에서 뭐 채소, 과일, 또 뭐 곡물의 씨눈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먹이가 될 수는 있는데요. 이런 식이섬유소를 얼마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냐면 25g이거든요. 25g. 네, 근데 25g 정도의 식이섬유소를 먹기 위해서는 사과 껍질을 안 벗기고 사과 통째를 먹었을 때 7개. 그리고 브로콜리로는요, 12컵
방법이에요. 그리고 왜 우리 귀리 가루가 식이섬유소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귀리 가루로 먹는 경우에 7컵. 식이섬유소로 먹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해주는 것이 그 유산균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프리바이오틱스 먹을 때 혹시 주의사항 있을까요?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드실 때는 하루 4g 네, 그 정도 드시면 적당하겠습니다. 자, 건강기능식품의 오해와 진실. 오래 먹으면 내성 생긴다? 약처럼 그 외관상 생겼지만 약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약이 내성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식품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뭐 김치 먹는다고, 밥 먹는다고, 뭐 반찬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좋은 그 기능성의 그 성분을 원료에서 추출을 해서 제조를 해서 만든 식품이에요. 식품이기 때문에 내성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. 원산지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? 정답은 X인데요.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사실 원료는 국제적으로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수입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료, 뭐 원산지가 크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제조를 어디에서 했느냐. 그러니까 외국에서 제조를 한 것은 우리가 수입산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를 막 따지기보다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뭐고 정말 그 함량이 얼만큼인지요. 함량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.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발유로 달려야 되는 자동차의 휘발유가 떨어졌어요. 그러면은 경유를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바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것처럼. 아니면 밀고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내 몸에 어떤 성분이 필요하고 얼만큼이 필요한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휘발유가 사우디산인지 두바이산인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.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. 합성 영양제보다 천연 영양제. 세모입니다. 사실 이제 천연과 그 합성의 차이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 원료가 천연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예로 들면은 천연의 경우는 과일이나 채소, 그 천연에서 액기스를 추출한 경우인데 그 양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. 그러니까 천연에 합성을 섞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우리가 이 좋은 성분들을 뽑아서 제조를 하다 보면 복잡한 공정들을 거치잖아요. 그러면 천연 비타민이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따지면 진짜 천연은 이제 드물다는 거죠. 지금까지 이론은 천연과 합성에 큰 구조상 차이도 없고 그리고 합성이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천연과 합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더 좋다? 네,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요. 음식이나 다른 것들하고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,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만 해도 원래 칼슘,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흡수가 잘 안 돼요.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부족한 단백질 같은 거를 같이 먹게 되면 단백질을 흡수하려다가 이 미네랄을 같이 흡수를 해서 미네랄의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흡수율도 높이고 위장에 좀 부담도 덜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을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식사 직후에. 네.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식사 중에 그냥 밥 숟가락에 얹어서 드세요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이제 너무 밥맛이 없어지니까 식사 직후가 제일 적당하고요. 다만 내가 진짜 열심히 건강기능식품을 확실하게 챙겨 먹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공복에 먹으면 좋은 몇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어요. 있습니까? 철분, 철분. 그다음에 엽산. 네, 엽산. 우리 일반 사람들이 따로 먹지는 않지만 비타민 B 12번, 코발라민이라는 비타민 B 12번.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. 유산균은 원래 지가 산을 만드는 균이지만 정작 산에는 약해요. 자기는 만들고 다른 산엔 약해요. 그러니까 위산이 막 나오는 식후보다는 공복에 드시는 게 좋겠고 당연히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도 유산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있죠? 네, 그것도 기왕이면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. 효과 200% 건강기능식품 복용 시간표입니다. 비타민 B.
공복에 이 비타민 B군은 이제 각각 고유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 3대 영양소, 그러니까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제대로 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그러면은 언제 먹어야 되겠어요? 우리가 아침에 먹어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아침 공복에 먹게 되면은 이제 밤새 또 쌓였던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그 들어온 영양소의 대사도 그 신진대사를 막 촉진시켜서 활발하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은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에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좋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걱정 있으실 수 있잖아요. 위장장애 일어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 이제 칼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기능식품들은 게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특히 비타민 B군은 위장장애가 없어요. 저는 일어나자마자 먹어요. 비타민 C. 근데 비타민 C가 그래도 약간의 산도가 있는 그 기능성 식품이죠. 그래서 이제 위가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먹게 되면 좀 속쓰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그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그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면서 물도 많이 안 드시니까 입이 말라 있어서 짝짝 달라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식후에 드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역시 밤 시간에 먹는 것보다는요 활동을 많이 하는 시간, 그러니까 아침 식후에 먹어야 그 최적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칼슘은 기본적으로요 어느 정도의 안정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네. 그래서 저녁에 먹어야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좀 안정되면서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. 근육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막 대사를 올리고 이런 미네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저녁 때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. 그러면 왜 식후냐라는 거잖아요. 네. 칼슘은 위산의 상태, 그러니까 산도에 따라서 흡수가 되는 흡수율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쪽은 식전에, 식전의 산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이거는 식후, 우리가 식사를 한 다음에 산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칼슘을 먹습니다. 약간 부풀긴 하고 있어요, 사실. 식후에 우리가 칼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? 자, 식후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칼슘을 잘 흡수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식사를 하고 나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메가3. 오메가3요?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그 기름진 성분들을 먹게 되면 바로 소화대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그 담낭을 통해서 분비가 되어야만 그 유화를 시켜서 혈액 속에서 이제 운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. 근데 오메가3도 지용성 성분이니까 바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. 근데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그 기름진 음식 때문에 나온 그 담즙산이 오메가3도 소화 대사를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그 소장 점막에 가서 흡수가 되는 거니까 오메가3를 더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식후 바로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.